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변화에 주목하자라는 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주목받는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아비트러, 도지가 가장 핫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라 쪽에 따른 관심도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 XRP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조만간에 큰 변화에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커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와 주면서 인기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디널 때문에 스택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리즈 쪽은 말 그대로 이쪽 스포츠 토큰에 있어서 상당히 요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라이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마 라이도에서 스테이킹을 했던 물량은 대부분 5월 초 정도 때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지금에 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 순위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게임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쪽이 천천히 올라올 확률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왜 좀 봐야 되냐라는 측면은, 해당 이번 주 스케줄표를 보게 되면 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금통위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에 있는 차가 더 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도 요 시점이 오면 상당히 방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변화점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G20 재무장관 회의가 12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비공개와 공개 내용이 또 나오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은 이번 주 주중에 나오는 내용에 있는 소식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공개된 내용, 그 다음 비공개 자료는 한 몇 개월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펙 원유 월간 보고서가 또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3대 암 학회로 열려져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트와이스 월드 투어 서울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IMF 세계 경제 전망 추이가 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양권 관련된 소식은 동래문구, 구로구, 은평구, 파주시, 그 다음에 성남시 정도가 뭐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닥사 쪽 관련된 소식, 이제 유의 종목 지정일 관련된 여러 토큰들이 있잖아요. 아마 4월 중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 이런 내용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아더, 어나운스, 메디블록,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다 11일 날 있습니다. 12일 홍콩 웹 3.0, 그리고 13일 바이낸스 이더리움 입출금 중단, 그리고 샤펠라 업그레이드, 세럼 오미세고 유의 종목 지정 연장 마감일, 그리고 14일 이오스 EVM, 14일 엘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페이코인 거래 종료, 그리고 그 다음으로 16일 리스크 새로운 제품, 17일 클레이 관련된 또 뭐 소식 하나, 18일 헬리움 솔라나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19일 마블엑스 모델 마블 런칭, 그리고 20일 도지데이, 25일 진리카 EVM 호환성 메인넷 내용들이 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게 되면 왜 좀 봐야 되냐? 일단 바이낸스 움직임이 점차 전체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 추이가 있을 거냐. 특히 BUSD 최근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방향성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USDC 최근에 있는 내용들도 보게 되면 뭐 제이미 다이먼의 제피보건 회장이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소형 쪽은 조금씩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USDC에 있는 이 물량이 계속해서 변동폭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지금 뭐 주가처럼.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정화가 됐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좀 삐끔삐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정화가 조금 됐다라고 기사 나오니까 좀 유입이 들어오다가 다시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 주중에 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잘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걸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미넌스 추이를 꼭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이더의 도미넌스 위치가 어느 위치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나머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이 또 나와 줄 것이냐도 누누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대비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가 2022년도 때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점유율 추이가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약간은 좀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겸사겸사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뒤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월 초이다 보니까 뭐 선물 만기 옵션 부분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월 초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월말에 있으니까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되는 건 이제 이번에 CPI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청산에 있는 위치를 무조건 봐야 되겠죠. 펀딩 비는 뭐 그냥 거들 뿐 청산에 있는 위치가 요즘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형태죠. 언제든지 방향성이 또 결집되는 그 시점으로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청산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비트코인도 여전히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답은 여전히 USDC 좀 변동폭이 아직도 유효하고 BUSD도 충분히 이 소송 부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또 잘 다루어질 것인지도 하반기까지 계속 올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꼭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사이클 실현 가격 국면별 분석을 내놨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공감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단계 매집, 2단계 수용, 3단계 탐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냐? 2단계 수용 단계로 볼 수 있고 2년, 3년 장기 홀더선이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 3단계 탐욕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했지만 오래된 홀더들의 움직임은 아직도 미약하다. 상승에 대한 합의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탐욕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녹화 방송 때 왜 오건영 씨에 따른 그 내용을 제가 또 다루어졌던 이유는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화량 대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통화량이 변동폭이 클수록 비트코인도 여전히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지금의 코인 시장 시가총액을 보았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뭡니까? 그냥 나머지 알트코인 거 돈 다 갈취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바꿔서 지금 이루어진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전체 코인 시장의 풀이 커졌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진정하게 비트코인을 좀 강력하게 올리고 싶다고 하면 여전히 통화량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고, 그게 지금의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한 구독자님께서 또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남겨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마 미국의 패권이 그분의 생각에서는 좀 조만간에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또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저의 사견도 같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학자분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달러 패권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학자의 기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들린다라고 해도 당장 2, 3년 안에 흔들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한 10년이나 15년에 코인과 비슷한 세팅하고 똑같기 때문에 달러가 코인이 확장이 되고 많이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달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많이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만큼 많이 쓰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얼마만큼 성장을 해줄 수 있고 활용이 되고 배신이 때리지 않는 캐릭터로 급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건 좀 여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에 있는 기술력,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것까지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 점수를 내본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고 건강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점유율이 조금이라도 뺏긴다고 해도 그게 너무 우려스러울 정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이게 또 위로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총 M2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어떻게도 들릴 수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큰 물량이 들어왔으니 그 큰 물량이 어느 국가이든 간에 자산군으로 다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막대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스위칭해서 어떻게 보면 교환해가지고 그걸 교체해서 그걸 상응해 줄 수 있으면 대체 스위칭 화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스위칭 화폐에 따른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많은 물량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럼 그거를 다 상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때까지 뿌리 깊게 달러가 많은 부분을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게 쉽게 사람에 있는 그런 쓰임새가 빨리 바뀌기가 어렵고 정책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저는 또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수료를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수수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현을 해야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국가의 이득이 되든 또는 개인의 투자자가 이득이 되든 그런 쪽으로 해서 순기능이 그런 어드밴티지와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여 주는 것이지, 아무런 이득적 관계가 없으면 쉽게 그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빨리 바뀌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얼마만큼 또 성장을 해주고 그게 얼마만큼 파이를 요목조목 먹어줄 거냐가 관건이 되는 시점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 확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거냐,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출구를 뚫어놨다고 해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너무 우려스럽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거시적으로 보는 것 또한 약간 투자할 때 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한 3년치 정도만 좀 보고 투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코인 주기간 4년 주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오 창업자가 12일 만에 메이커다오를 매입을 재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야 지금 저점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또 들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메이커다오 창업자도 눈치껏 지금 농사를 해서 좀 해먹자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겠죠. 그 다음으로 라이더 버그로 인해서 좀 리베이스 지연된다. 그래서 5월
부분 달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고요. 셀시우스 4월 12일까지 파산 계획서 제출 예정이 나와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노동 무임금, 그게 뭐예요? 클레이튼 주식 크래커 사태 방화하면서 최고 70억 원 넘게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뽀글이라는 분이 구조 자체가 너무 웃긴 구조이다. 블록딜 싸게 사거나 무료로 받아서 스테이킹 받으며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캔에서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비트럼이 뒤지게 쳐맞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를 안 해줬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터졌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장난을 잘 못 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꽤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런 크립토 생태계가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데 국내에서 항상 이직거리를 하니까 저는 국내 코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네, 그냥 전략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뭐 게임 국내 코인 너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전략적으로 그냥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해바라기 형태로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이 코인이 있으면 이 코인이 언제까지 수확이 되는 그 시점만 딱 하고 그냥 잘라내버리죠. 그런 형태로 저는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MMF 파이낸스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국 야당 지도자가 5월 총리로 선출이 되며 시민당 300달러 암호화폐 에어드랍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나머지 알트코인에 이번에 수익률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제가 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 평균 90% 이상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물을 좀 많이 타라. 물론 문제 있는 진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은 타는 게 아니죠. 좀 안타깝지만 루나 클래식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루나는 누가 좀 뭐 프로젝트 개발 이행이 지금도 권 대표가 잡히고 나서도 이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을 하시면서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큰 사건이 터졌던 코인 아니고서는 그 다음 시즌 때까지만 기다린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딱 본존 정도 또는 아니면 그 이상 조금만 더 먹고, 왜냐하면 물을 과감하게 많이 안 타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 진짜 뭐 듣보잡 코인이나 이런 거는 물타기에도 상당히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졌었을 때 분명히 많이 매입했으면 충분한 좋은 성과를 났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매력적인 가격대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앤드류 씨가 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레이스케일 쪽에 있는 뭐 소송권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도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오픈시 프로 오픈 무료 민팅이 이번에 기습 런칭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스비 절감, 바닥 쓸기, 기타 UI에 장점이 있는 편을 좀 보고, 아무래도 좀 인기가 더 나온다고 하면 이더의 가격의 하방은 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오히려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해도 이런 쪽에서 잘 소화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국내 상황을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만큼 현금의 흐름도가 투자자들이 좋냐 나쁘냐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려고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령별 이자 비용, 소비자 비중 추이를 이렇게 보면 평균 한 1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추이도 전기가스 수도의 소비자 물가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에 있는 여력이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쪽은 아무래도 좀 시총이 작으면서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붐이 뭐냐면 로또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팔린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죠. 네, 적은 돈에 고수익.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도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가성비 돈을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려고 하지만 이 가성비 돈이라는 거 지금의 내 상황이 그래도 좀 여유로워. 그러면 이거 해도 돼요. 솔직히 이거 없는 돈이라고 치면 되는데 아 이게 내가 진짜 어떻게 모아갖고 이거 베팅 한번 때려볼까 하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물을 타는다라고 해도 저번에 이런 거 좀 그나마 덩어리가 좀 있고 그나마 프로젝트 계속 이행률이 나오고 배신 안 때리고 그런 게 좀 보였던 애들의 이번에 좀 손실률이 크다. 그럼 물을 과감하게 타도 돼요. 본인이 또 공부하는 열정이 있고 좀 많이 찾아보는 그런 좀 노가다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애초에 없다라고 하면 내 알트코인 좀 많이 박살이 났으면 뭐 90%씩 막 박살이 났으면 이쪽에다가 많이 실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게 먼저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따라간다니까요. 지금은 보면 아시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박살나니까 이쪽으로 가지 여기는 순환 펌핑만 나오고 안 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순환 펌핑 나오는 건 이더에 있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잠깐 입출금 마감 시한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펌핑이 나오는 거일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인당 생애주기 적자 비중이 더 빨리 당겨집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본인이 주식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한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야. 그러면 내 가계부를 한번 보고,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내 아이한테, 아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생애 주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이 나이대가 와야 그나마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 흑자 구간이 나오는 시점이 이때가 되어야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서 학원비 막 교육비 막 때려 박아버리면 나도 자기 개발 써야 되는데 자기 개발 비용으로 10%도 안 써요, 가장이. 왜냐,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부인의 눈치. 근데 정확하게 자기에 있는 가정의 총 소득과 가계부를 명확하게 쓴 다음에 이 아이의 쓰는 그런 가능성과 이런 걸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분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죠. 나를 먼저 조금 더 키워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득과 비교를 좀 해본 다음에 여기 이 아이가 커질 수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지출과 비용을 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투자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분리되는 밸런스를 맞춰 나가다 보면 원만하게 좀 캐시플로우도 괜찮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 대부분 요 시기 오면 거의 다 힘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죠. 피곤하니까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피하거나 피해버리면 자기의 노후 부분도 많이 부러집니다. 네, 부러져요. 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여전히 강력한 형태로 가격을 계속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때 되면 한 구독자님께서 언제 살 거냐 계속 물어보지만 때 되면 또 글을 남깁니다. 꼭 제가 운 좋게 올해 거의 저점을 2번을 했는데 저를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항상 저도 그냥 공부쟁이일 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그냥 보람만 느끼고 그 보람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왔을 뿐이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네. 아무튼 또 좋은 소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